세 번째 주제, 조 나누기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제가 본 수업 강의에서도 다루긴 했었는데 뭐 예제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어드린 건 아니라서 여기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조를 나눈다. 예를 들어서 6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6명을 2명, 4명의 조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은 6명 중에 2명 뽑으면 끝이에요. 그쵸? 6명 중에 2명 뽑으면은 나머지 4명은 알아서 뭐 자기들끼리 좋아하겠죠. 그게 사시사당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으로 배열이 되니까 곱하기 1이다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2명, 4명의 두 조로 나누는 방법. 이건 지금 두 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두 조에 뭔가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2명, 2명, 2명.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원의 수가 같은 세 조로 나눴다라고 해볼게요. 2명, 2명, 2명 나눴다. 그랬을 때는 6명 중에 2명을 제가 이 조에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이 남았죠. 4명 중에 2명을 여기다 넣으면은 나머지 2명 중에 2명은 알아서 여기 들어가겠죠. 뭐 곱하기 1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고요. 지금 같은 집합 6명 그 집합에서 동일한 인원수로 지금 뽑아놨죠. 그랬을 땐 우리가 이 녀석들 사이에 순서가 부여가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 B가 들어있고 여기 C, D 들어있고 여기 E, F가 들어있는 경우 6명의 사람이 이렇게 조를 이뤘을 때 얘네들끼리 나열하는 방법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셌다는 얘기는 이거를 지금 다르게 봤다는 얘기예요. 이 세 덩어리가 나열되는 방법, 이것들을 다 다르게 본 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덩어리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가지죠. 그쵸? 세 개니까 3팩토리얼 가지.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순서를 무시해줘야만 하고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2명, 2명, 1명으로 안 나누고 뭐 4명, 1명, 1명으로 나눈다 라고 하시면요. 4명, 1명, 1명 나누시면은 6명 중에 4명은 요 조에 넣어버리면 되죠. 그럼 2명이 남잖아요. 그 2명 중에 1명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저 1명 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1명, 1명 같은 사람이 구성원의 수가 같은 조가 2개가 있죠. 그쵸? 같은 집합 내에서 뽑았는데 구성원이 같게 뽑았다? 아, 이거 순서가 부여된 거다.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인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변칙을 주도록 할게요. 이거를 2명, 4명으로 나누는데 A조, B조 이렇게 조에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2명, 4명을 A조, B조로 나누는 거는 그쵸? 6 콤비네이션 2 곱하기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2명 뽑은 거 이거를 A조에 넣을지 B조에 넣을지도 골라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 나열하는 방법인 2팩토리얼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쵸? 두 번째 거 보시면요. 2명, 2명 나누는데 2명, 2명, 2명씩 A, B, C의 3개의 조, 지금 조에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예요. 구분이 되는 경우죠. 이걸로 나눠준다라고 하시면요. 나눠준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구한 거 있죠. 아까 구한 6C, 4C, 2C 곱하기 3팩분의 1 그쵸? 이거는 조가 지금 2명, 2명, 2명으로 분할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A, B, C조에 넣을 거 이름을 붙여줘야 되니까 3팩토리얼로 곱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4명, 1명, 1명 나눌 때도 얘를 A조, B조, C조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금 구한 경우에 3팩토리얼 가지를 곱해주시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할하는 거, 조를 나누는 것까지는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 이 분배를 제가 예를 좀 많이 안 들어드린 것 같아가지고 해봤고요. 이 분할, 우리가 조를 나눠서 어떤 뭐 이름이 붙은 조에 이렇게 넣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조를 다 나눠 놓는 거예요.
조를 일단 다 나눠놔요. 그쵸? 그래서 2명, 4명, 아니면 2명, 2명, 2명 이렇게 조를 완벽하게 나눈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분배라는 거예요. 분배. 뭐 나열이라고 할까요? 네. A조, B조 이름 붙은 게 지금 2개니까 2팩 곱하고 3개니까 3팩 곱하고 3개니까 3팩 곱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을 일단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열을 쭉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분할하다 말고 막 나열하고 다시 분할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빼먹는 지점이나 아니면 뭐 중복해서 순서를 부여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 나눌 때는 조만 다 나눠놓고 그게 다 끝난 후에 분배를 해준다, 나열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 가능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9번부터 봅시다. 9번, 10번, 11, 12, 13, 14 얼마 안 되죠? 6문제나 되네. 네. 9번은 2011년 수능. 서로 다른 6개의 공을 두 바구니 A, B에 3개씩 담을 때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죠. A, B에 담는데요. 그럼 이거는 A조, B조가 지금 이름이 붙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다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6개의 공을요 3개, 3개로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열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서로 다른 6개의 공을 3개, 3개로 나누는 방법은요 6콤비네이션에다가 3콤비네이션 3 하는데 그쵸? 지금 3개, 3개 같죠? 그러면은 2팩분의 1 즉 2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조 나눈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3개, 3개, 공이 3개, 공 3개 이런 식으로 2개의 조로 나눠져 있어요. 공이 완벽하게.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주냐? 우리가 그 나눈 공을 어떤 걸 A조에 넣고 어떤 걸 B조에 넣을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게 나열이고 나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팩, 2팩 약분되니까 남는 거는 20가지 방법이다. 6콤비네이션 3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다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다 분할해 놓고 그 다음에 나열을 생각하자는 거고요. 물론 이거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푸시냐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이 부분 곱해서 1 되죠. 그렇죠? 곱하기 1이라는 거의 의미가 자동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C3 이것도 1이잖아요. 곱하기 1이죠. 6개씩 6개 중에 3개를 뽑으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3개씩 뽑히죠. 3개가 뽑히죠. 곱하기 1이죠. 그렇죠? 얘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A에 넣을 거, B에 넣을 거 있잖아요. A에다가 6개의 공 중에 3개를 뽑아서 A에 넣는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공은 다 B에 들어가겠죠? 끝이죠? 그쵸? 지금 분할한 다음에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넣은 거예요. 분할한 다음에 A조, B조 순서 부여해준 게 아니라 그냥 넣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것도 20가지죠? 6개 중에 3개를 A에 넣었으니까. 그러면 끝난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명의 사람이 있어요. 청소할 3명을 뽑는다고 해보세요. 청소할 3명 뽑는 방법은 6C3이죠. 그럼 나머지 3명은 청소 안 하겠죠? 그쵸? 그럼 그냥 6C3이죠. 그쵸? 6개의 서로 다른 공이 있고요. 청소 A에 들어가면 청소하는 거고 B에 들어가면 청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6C3 하면 되죠. 그쵸? 이게 와닿으시는 분들은 2번으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그런데 저는 둘 다 해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둘 다 하신 다음에 둘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직접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문제 좀 복잡하고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분할부터 다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열하는 게 덜 헷갈리는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보시면요. 그냥 지우고 여기다가 하죠. 10번 보시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7송이 꽃이 있다. 이때 두 송이, 두 송이, 세 송이씩 포장해서 3명의 친구, 3명의 친구는 서로 다른 친구죠. 친구 A, B, C라고 해도 괜찮아요. 선물하는 방법의 수가 있네요. 자, 서로 다른 7송이의 꽃, 7송이를 둘둘 셋으로 포장한다. 7송이를 2개, 2개, 3개로 포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분할부터 할게요. 일단 나눠줘 볼게요. 그 다음에 나열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7개를 2개, 2개, 3개로 나누는 방법은요. 일단 7개 중에 2개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은 건 5개죠. 5개 중에 2개 뽑으면은 나머지 3개는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뽑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2개, 2개 서로 같죠. 똑같이 2개, 2개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 주려면은 2팩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분할이죠.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친구 A, B, C한테 각각 선물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가지죠. 서로 다른 3개가 있으니까.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요. 요거 21이고 10이고 210이죠. 맞지 이거? 210이고 곱하기 3으로 되니까 630까지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열하자. 요거를 습관화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2개, 2개, 3개 하잖아요. 그쵸? 친구가 3명이 있죠. 한 명 고르는 거예요. 야, 누가 3송이 받을래? 누가 3송이 받을래? 그쵸? 나요, 나요, 나요. 3가지 방법이 있죠. 자,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송이 받을래 고르는 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가 3송이 받아 하면 둘은 무조건 2송이, 2송이죠. 그쵸? 2송이, 2송이는 어차피 수가 같으니까 우리는 3송이에 초점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3송이 받을 녀석을 골라줘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2송이만 받으면 되죠. 얘한테 2송이를 주고요. C도 2송이 받으면 되죠. 얘도 2송이 줘요. 그럼 나머지 3송이는 뭐 B가 같겠죠. 이거 계산하셔도 똑같죠. 위에랑 똑같죠. 그쵸? 이 부분 7C 곱하기 5C 곱하기 1 이 부분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같아지냐? 여기가 같아지죠. 이거 계산하시면 3이죠. 그게 여기로 왔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두 번째 풀이를 조금 알려드리기가 그런 게 여러분들이 푸실 때 괜히 여기다가 2 나누고 있어요. 지금 7C, 5C, 2개 같은 거네. 2팩으로 나눠야지. 요거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이거는 분할한 다음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냥. 너 2개, 응, 너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은 쓰셔도 괜찮아요. 그쵸? 물론 둘 다 연습해서 둘 다 구분할 수 있게 합시다. 네.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약간 찜찜함 없이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첫 번째 풀이로 푸시는 게 안전해요. 그쵸? 분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열하자. 뭐 이렇게 푼다고 시간이 천문학적으로 오래 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고의 차이 얼마 나지 않고요. 저는 이왕이면 그래도 1번 풀이를 시험 볼 때는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됐고요. 11번 가시면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려고 할 때 모든 모둠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한 명씩 한 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물어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자만 몰려 있어도 안 되고 여자만 몰려 있어도 안 됩니다. 모든 모둠에 남자, 여자가 한 명 이상씩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잖아요. 그런데 3개의 모둠으로 나눈다라고 하시면은 여자는 그 3개의 모둠에 한 명씩 들어가겠죠? 남자는 일단 한 명씩 들어가는데 한 명이 남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한 명씩 들어가면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한 조에는 남자가 2명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3개의 조로 나누는 거죠? 3개의 조로 나누는 건데 이 조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뭐 A조, B조, C조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요. 여자가 3명이잖아요. 그쵸? A, B, C 3명의 여자라고 해봅시다. 이 3명의 여자가 조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조였는데 이 여자가 들어가면서 A조, B조, C조가 되겠죠? A가 들어간 조, B가 들어간 조, C가 들어간 조. 그럼 조에 지금 구분이 생겼죠. 조에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일단 여자 넣어놓는 거. 이거는 한 가지 방법이죠. 어차피 구분 안 되는 조에다가 여자 한 명씩 쏙쏙쏙 넣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를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남자 고려할 때도 지금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갈게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이. 가장 먼저 분할한다고 해볼게요. 조를 나눌 거예요. 조 나누는데 2명, 1명, 1명이죠. 그럼 4명을 2명, 1명, 1명 나누는 거니까 2명 뽑아서 여기다 넣고요. 그러면은 곱하기 2C1, 1C1 해주면은 조 3개 나눴죠. 근데 지금 요거 1, 1 구성원의 수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 분할해 주실 거면요 2팩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가 분할이죠. 조를 나눈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A, B, C 조에다가 분배를 해주면 되니까 나열해주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요 6, 2, 12에다가 3 곱하시니까 36이 나올 겁니다. 요게 first 분할하고 second 나열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물론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지금 일단 여자들 A, B, C 이렇게 조를 만들고 있죠. 그랬을 때 요 A조, B조, C조 중에 누가 남자를 이렇게 2명을 데려갈 거냐를 고를 수가 있죠. 그쵸? 남자 2명 데려갈 쪽 고르는 방법이 3가지죠. A조에 가든 B에 가든 C에 가든. 그쵸? 그래서 뭐 정했다라고 합시다. 여기에 남자가 2명이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4명 중에 그 들어간에 2명을 골라주시면 되죠? 그럼 나머지 2명 중에 1명 뭐 A에다 넣고요. 그럼 나머지 1명은 알아서 C에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요거는 3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당연히 아까랑 같은 결과 36이 나옵니다. 그쵸? 보시면은 딱 요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같은 값이라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쵸? 얘가 3이 되면서 위아래가 당연히 같은 결과를 갖게 되죠. 이쯤 지금 3문제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드렸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 때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빠르게 12번도 보도록 하시면요. 서로 다른 인형 5개를 3개의 가방 A, B, C 이것도 A, B, C 조가 구분되어 있죠? 조라고 하나 뭐 가방이라고 하나 그게 그겁니다. 서로 다른 인형 5개를 3개의 가방에 남김없이 넣으려고 한다. 5개를 3개로 나눠주시면 될 거고요. 가방은 A, B, C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각 가방에 인형을 적어도 1개 이상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방에 인형이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5개 넣고 안 넣고 안 넣고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개 넣고 1개 넣고 0개 넣고 이런 게 안 되고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쵸? 그런 경우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요. 3개, 1개, 1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쵸? 하나씩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 3을 쪼개서 2개, 2개, 1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먼저 분할해 봅시다. 케이스 1은요. 3개, 1개, 1개로 분할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5개 중에 3개 뽑고요. 2개 중에 하나 뽑고요. 나머지 하나는 알아서 뭐 뽑히겠죠? 자, 이렇게 뽑아놨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지금 같은 게 2개가 있죠. 하나, 하나 같죠?
두 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준다. 여기까지가 분할이죠. 그쵸? 여기까지가 분할이고요. 그리고 나눠준 걸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A, B, C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하겠죠. 그쵸? 곱하기 3팩토리얼. 요거 계산하시면은 20에다가 3 곱하니까 60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두 개 하나로 나누는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두 개, 같은 게 두 개 있네? 2팩으로 나눠줘야지 라는 거 보이실 거고요. 조 나눠주시면은 5개 중에 2개 뽑고 3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하나는 알아서 뽑히겠죠? 그리고 두 개 같은 거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여기까지가 분할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A, B, C 서로 다른 3개에다가 나열을 해주니까 3팩 곱해주시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니? 얘는 9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지금 분류를 했으니까 답을 쓰실 때는 하나로 합쳐주시면 될 겁니다. 60가지 경우 더하기 90가지 경우에서 총 150가지 경우가 있겠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first 분할 그리고 second 나열해주는 거 이 방법 꼭 익혀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보시면은 가방에 인형을 적어도 1개 이상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많이들 여사건을 떠올리세요. 여사건. 여사건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의 여사건은요. A가 일어나지 않는 거를 여사건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여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A를 직접 구하기 힘들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경우에서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빼면은 A가 일어나는 경우만 남겠죠. 그게 여사건의 풀이고요. 이거는 제가 뒤쪽 그 12번 테마에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기는 했는데 그건 나중 가서 하시고 지금은 풀지 못하실 겁니다. 아직 안 배운 내용들이라. 그래서 보통 적어도라는 게 있을 때 저게 나오면은 여사건으로 푼다 뭐 이런 게 박혀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사건은 적어도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하지만 그게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적어도란 표현이 없지만 여사건으로 풀면 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문제 속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여사건으로 푼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5개를 지금 3개로 나누는 경우잖아요.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인데 0이 포함되는 경우는요. 5, 0, 0도 있고요. 4, 1, 0도 있고 3, 2, 0도 있죠. 뭐 다른 경우는 없겠죠.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구해야 될 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3가지 경우에 따라 3가지 경우의 수를 다 구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총 4번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직접 풀면은 케이스 지금 2개밖에 안 나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여사건을 보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겁니다. 더 불편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적어도란 표현이 있다고 해서 마냥 여사건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직접 보고서 0이 들어간 것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경우가 더 적겠구나 라는 파악이 되시면은 그냥 바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12번 끝났고요. 13번 보시면은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놀이공원의 대관람차는 한 차량당 최대 탑승 인원이 5명이다. 차에 5명까지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을 1명 이상 동반 탑승. 어른은 무조건 1명 이상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어른 3명과 어린이 5명이 어른 3, 어린이 5 비어있는 서로 다른 8대의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선택하여 탑승하는 방법이죠. 그쵸?
서로 다른 8대의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선택하여 탑승한다. 그 방법이 몇 개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 관람차가 있으면 어른은 무조건 1명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어른이 3명이니까 어른이 1명, 그리고 어른이 2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1명, 2명으로. 그럼 어른은 이미 지금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어린이 5명이 어떻게 들어갈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린이가 5명을 2개로 나누려면은 뭐 1명, 3명, 1명, 4명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린이가 1명, 4명 타는 경우 생각해 보니까 이 경우에는 최대 탑승 인원을 넘죠. 그쵸? 5명까지만 타라 했는데 6명이 탔잖아요. 아, 그럼 이건 안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어린이 4명, 어른 1명. 이건 괜찮죠? 어린이 4명, 어린이 1명. 이건 괜찮죠? 5명, 3명 타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명, 3명으로 나눈다라고 해볼게요. 어린이를 2명, 3명으로 나누시면은 둘, 셋. 이거 괜찮죠? 반대로 셋, 둘도 괜찮죠? 그쵸?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나요?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경우가 총 3가지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뭐야 8대의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선택. 네. 서로 다른 8개의 차량이니까 8개 중에서 우리가 탈 차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게 8 콤비네이션 2가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른이랑 어린이를 태워야 되는데 뭐 어른부터 태웁시다. 어른 태우려고 보니까 지금 차가 뭐 A차, B차 이렇게 2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어른 3명을 2조로 나눠야 되죠. 어른 3명을 2조로 나눈다. 일단 1명 나눠주시면은 나머지 2명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조를 만들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요거는 어른 3명이잖아요. 3명을 1명, 2명 서로 크기가 다른 조로 나눈 거죠. 그럼 여기서 곱하기 이 팩토리얼 분의 1 같은 거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쵸? 여기까지가 어른들을 2조로 분할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느 차에 탈지가 다르잖아요. 그쵸? 이 1명 있는 이 어른이 난 A차 탈래, 난 B차 탈래 2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나열하는 방법 이 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은 여기까지가 분할한 어른의 조를 나열한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first 분할, second 나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린이 보면 돼요. 이제 어린이. 어린이 보시면은 4명, 1명 나누면 되죠. 그쵸? 근데 이거는 어린이를 나누면은 어린이를 4명, 1명 나누면은 4명은 무조건 어른 1명 있는 차에 타죠. 1명은 무조건 어른 2명 있는 차에 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요. 쏘리. 어린이 5명이죠. 어린이 5명 중에 1명 골라서 여기 타라 하면은 나머지 4명은 알아서 여기 타죠. 그쵸? 나머지 4명은 알아서 타죠. 그런데 얘네가 타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어린이들을 분할해 준 거고 이게 어린이를 나열해 준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더하기 자리가 나오나? 그럼 이제 2번째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2번째 경우 보시면은 어린이를 2명, 3명 나누는 거죠. 그럼 2명 나누고 그럼 나머지 3명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조를 하겠죠. 그럼 2명, 3명 크기가 다르니까 이거는 네, 뭐 이 팩토리얼로 나눠줄 필요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할이 끝났는데 지금 2, 3, 3이 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나열 방법이 2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게 2명, 3명 나누는 어린이들을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풀이가 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차도 선택했고요. 어른도 태웠고요. 어린이도 태웠으니까 끝이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8시 2 하면은 28이 나올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6이죠. 6이고 뭐니? 요거 5고요. 5 더하기 20이니까 이거 25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28 곱하기 6 곱하기 25다.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28 곱하기 6 곱하기 25니까 지금 여기 5가 2개 있으니까 5 앞에다 곱하시면은
140 곱하기 뒤에다 곱하시면은 30. 그럼 14 곱하기 3은 42니까 4200.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 방법의 수를 n이라고 했대요. 요게 n이다. n이 얼마다? 4200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10분의 n이니까 420을 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나누기 문제에서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쵸?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규칙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다 분할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나열을 해준다 라는 거. 그리고 분할을 할 때 같은 집합에서 분할을 해줄 때 구성원의 수가 다르면은 그냥 분할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부여가 안 되는데, 만약에 같은 집합에서 같은 인원수로 분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땐 순서가 부여되니까 그 순서만큼을 나눠줘야 된다. 이 기본적인 원리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14번.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모아 놓고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여러분들 잘 푸셨으려나? 좀 못 푸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험 때만 맞으면 돼요. 공부할 때는 틀려도 괜찮아요. 공부할 때 미리 틀려놔야 시험 볼 때 안 틀리겠죠? 그래서 14번 보시면 이건 비교적 최근 유형입니다. 요 앞에 것까지는 조금 약간 올드한 문제들이라서 14번은 비교적 최근 걸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은 집합 x는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그려주라고 했죠. 어차피 그리는데 몇 초 안 걸려요. 1, 2, 3, 4, 5, 1, 2, 3, 4, 5. 네. 그래서 이렇게 x에서 x로의 함수 그려주시고요. 이거의 치역이 a라고 하면은 치역의 원소의 수가 4래요. 치역 a에 대해서 치역의 원소가 4개다. 라는 말은 요 1, 2, 3, 4, 5 중에 하나는 지금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답니다. 이랬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다. 집합 A의 치역이 지금 치역이 A잖아요. 4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4개의 원소를 다 더한 게 홀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공역 X의 원소, 지금 요 1, 2, 3, 4, 5 중에 짝수가 2개죠. 짝수가 2랑 4 2개고 홀수가 1, 3, 5 3개가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네 원소 중에 3개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다. 그쵸? 따라서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의 4원소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2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빈칸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밑에 뚫려 있죠.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풀이를 거의 95%는 알려준 다음에 나머지 5%를 빈칸을 채워봐라 하는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읽고 하세요. 그쵸? 특히나 공부할 때는 이 하나하나 과정을 다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오게 만들려면은 자, 짝, 홀. 요거 더하면은 짝짝짝 홀 더하면 요거 홀수 나오죠. 그쵸? 아니면은 짝, 홀, 홀 더하면은 이것도 홀수가 나오죠? 그쵸?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요 두 가지밖에 없죠. 그쵸? 짝수가 4개면 당연히 짝수 나올 거고 짝수가 3개면은 홀수 하나만 있어도 홀수가 나오고 짝수 2개, 홀수 2개면 짝수죠. 짝수 하나, 홀수 3개면 홀수죠. 홀수 4개면은 짝수죠. 뭐 애초에 홀수 4개는 올 수도 없지만 여튼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텐데 보시면은 짝수가 어차피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으니까 짝짝짝까지 못 만들어요. 짝수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능한 경우는 짝, 홀 이 경우밖에 없는데 홀수도 3개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홀수 3개를 전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135가 전부 치역에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그쵸? 그래서 치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35가 일단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짝수. 짝수는 하나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2 또는 4.
둘 중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치역이, 가능한 치역이 치역 A가요. 2를 포함해서 1, 2, 3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4를 포함해서 1, 3, 4, 5로 만들어지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게 1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내 원소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2이다 라고 한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짝수 하나 들어갈 거를 2를 택할까 4를 택할까. 그쵸? 이렇게 1번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정의역 X. 이제 정의역을 보네요. 이 정의역 X를 4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할 때 4개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2, 1, 1, 1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이것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치역이 원소가 4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5개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 2개는 하나의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은 1에, 2는 3에, 3은 4에, 4랑 5가 동시에 5에 대응되는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이 5개가 전부 대응이 되면서도 치역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치역의 원소 4개 중에 3개는 하나씩 대응이 되는데 하나는 이 정의역의 원소 2개에 동시에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 1개, 1개, 1개 나눠준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집합 X를 4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정의역의 원소가 X가 5개가 있죠. 5개 중에 2개 뽑아서 여기다 넣어요. 그쵸? 5개 중에 뽑아서 5개 중에 2개 뽑아서 여기서 넣으면은 3개 남죠? 3개 중에 하나 여기다 넣고요. 2개 중에 하나 여기다 넣고요. 나머지 하나는 알아서 뭐 나눠지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게 1, 1, 1, 3개가 있죠. 그러면 요거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분할이죠. 나누는 거. 조를 2명, 1명, 1명, 1명으로 나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요것도 해석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요게 해석 1이라고 할까? 해석 2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는 그냥 이거 풀 때 이렇게 하거든요. 끝. OC. 2명, 1명, 1명, 1명 나누는 거잖아요. 5명 중에 2명 여기다 넣어요. 그럼 나머지 3명은 알아서 니네 혼자 조회 할 수 있겠죠. 한 명, 한 명, 한 명. 니네 3명 알아서 니들끼리 조회. 그쵸? 자동으로 배열이 된 거죠. 5명 중에 2명만 뽑으면. 그쵸? 이걸 식으로도 납득을 시켜드리면은 이 부분이요. 1이죠. 그쵸? 3, 2, 1이니까 3팩 나눠주시면 1이죠. 그쵸?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하셔야 돼요. 그쵸? 근데 해석 2는 이거는 약간 난 자신 있다 하시면 쓰시고요. 자신 없으시면 그냥 해석 1로 가세요. 분할 다 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수는 OC이니까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너무 구분이 안 되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1과 2의 각 경우에 대하여 집합 X를 분할한 4개의 부분 집합을 집합 A의 4원소, 서로 다른 4원소에 대응시키는 거죠. 나열이네요. 지금 분할했잖아요. 나열할 건데 총 4개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는 4팩토리얼, 즉 24가 되겠죠. 네. 지금 분할이랑 나열을 2번이 분할이고 3번이 나열이다. 구분을 해서 봤네요. 자, 그러면은 1, 2, 3에 의해서 구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는데 다 곱해주시면 되죠. 일단 치역이 가능한 경우가 2가지가 나오죠. 치역 가능한 경우 2가지 나오고 그 각각에 대해서 분할하는 방법이 10가지였죠. OC니까. 분할 방법이 10가지고 분할했으면 나열해줘야죠. 나열 방법은 4팩토리얼 224가지죠.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요. 총 480가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게 다에 들어갈 숫자죠. 그러면은 가나다에 들어갈 수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가가 뭐였지? 이게 가죠. 가에 들어갈 수는 10이고요.
나에 들어갈 수는 24고요. 다에 들어갈 거는 480이니까 다 더하면은 51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4번은 514,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긴 시간 생각보다 문제가 좀 어려웠죠. 네, 그래서 복습 잘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요 해석 1과 해석 2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 그 정도 할 수 있으시면은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네. 그래도 추천드리는 건 역시 요 방법, 이게 안전하죠? 그쵸?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괜히 2번처럼 푼다고 했다가 3팩으로 나누고 있고 막 그래요. 그냥 1번으로 푸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조 나누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